예, 안녕하세요. 사상의학 교수 김종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대학생으로서, 이제 보면은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또다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여러 사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현재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가능한 많은 걸 배우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학생으로서 배운다.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이 배우는 데도 요령이 있어요. 그냥 이 수업 됐으니까 땡 하고 듣는다 라고 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의욕적으로 스스로 먼저 나서서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도 아침 되면 일어나요. 배고프면 먹어요. 졸리면 자요. 또 발전기 때는 섹스도 해요. 즉 먹고 자고서도 다 해요. 동물도. 인간도 그래요.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인간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즉 아침이 됐으니까 일어나고 또 시간이 됐으니까 학교를 가고 학교에 가니까 그런 교수님이 들어오니까 수업을 듣고 또 리포트 같은 거 하고는 동물도 그런 거예요. 즉 그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까? 오늘은 뭘 더 배울까? 어떤 거를 만들까? 즉 새로운 거를 창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거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즉 타성해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가 사상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하지만 사상의학만이 아니라 나는 인생의 선배로서 물론 나보다 나이 많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내가 인생의 더 선배가 될 거예요. 즉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눠준다. 즉 선생은 먼저 난 사람이에요. 먼저 선자 날생자거든요. 그리고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즉 먼저 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지혜를 나눠주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울 때 학생 신분에서는 정말 재밌는 게요. 어딜 가서나 배우겠다 하면 다 가르쳐줘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학생 신분으로서 어느 연구소를 가든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단체를 가든 거기 가서 저 뭐 좀 배우러 왔습니다. 저 논문 쓰는데 참고자료를 좀 주세요. 하면 다 줘요. 그리고 못 가르쳐서 한달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가보세요. 일반 사회인이다. 사회인으로서 나가봐.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왜 왔나 경계해. 참 희한하죠. 그게 사회예요. 그런데 이 학생 때 모든 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리지 않아요. 즉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한탄을 해요. 즉 배움에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이용하세요.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라고 하는 건 책을 통한 공부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다 생각해요. 그거는 때로는 술 마시면서 배울 수도 있고 놀러가서 배울 수도 있고 구경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학생 신분으로서 많은 걸 좀 배워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좀 책임져달라. 다음 세대 이끌어달라. 어차피 우리는 기존 세대예요. 우리 기존 세대가 영원히 이 나라를 지배할 것도 안 돼요. 몇십 년 뒤에 우리도 다 은퇴하다가 없어져야 돼. 그 다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들이에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역군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웅당 쪼잔하게 놀지 마세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모든 나라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층이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단순하게 사상의학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고 전 세계를 이끌 역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네요. 제가 너무 꿈이 좀 거창했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들께서 각 개개인들이 대통령이 된다, 국무총리가 된다 라고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CEO, 삼성그룹의 총 CEO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물론 된다는 보장도 없어. 하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여러분은 유엔 사무총장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물론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 있고 시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영국, 프랑스, 미국 그런 나라에 가서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장관이 될 수도 있어. 세상은 모르는 거야. 앞으로 시대는. 그럴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공부를 해라. 쪼잔하게 아웅다웅 놀지 말아라.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공부할 거는 건강과 물이에요. 왜 건강과 물이냐? 인간은 물이 없으면 잠시도 못 살아요. 물론 이 공중에는 산소, 공기가 없어도 못 살죠.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먹는 거에 있어서 숨 쉬는 거 말고 먹는 거에 있어서는 다 중요하죠. 밥도 중요하고 김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물이에요. 밥은 2끼, 3끼 안 먹어도 견뎌요. 3일 단식할 수 있어요. 물은 하루 종일 안 먹었다.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안 돼. 아무리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물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물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것인지 또 사상의학적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설명할까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자, 여기 우리나라의 특징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는 참 나는 생각할 때 참 대단한 나라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참 다른 면이 있어요. 자, 다른 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은, 내가 참 호랑이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이,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반도국가고, 반도국가는 대륙의 문화와 해양의 문화를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물이 좋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가서 아무데나 땅 파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나요? 먹기 힘들어요. 배탈 나기 딱 십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무데나 가서 땅 파면 그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자연정수가 있는 나라, 즉 화강암지대죠. 우리가. 화강암지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물이 자연정수가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땅을 파고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를 다 그런 나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중국 가서 우물물 그냥 먹어봐요. 배탈 나기 딱 십상이죠. 독일 가서 먹어봐. 배탈 나기 딱 십상이에요. 프랑스 마찬가지. 전 세계를 다 중위도, 인간이 살기 좋다는 게 중위도 지역이에요. 이 중위도 지역에서 아무데나 땅을 파서 그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참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밥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문제, 물론 쌀도 중요합니다만 물이에요, 물. 물이 안 좋으면 밥맛이 없어. 또 그런 밥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 말아서도 먹죠. 전 세계를 다 털어서 그냥 맹물, 그냥 우물물 그냥 파서 그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나라가 있냔 말이에요.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한 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삼면이 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문물이 풍부했다. 단순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맛이 고급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우리나라 여행객들이나 사람 쭉 가면 품평이 많아.
음식 먹고 이 맛이 짜다, 맵다, 싱겁다, 시금털털하다,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음식 문화 수준이 높아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이 무지 까다로운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 거를 전제를 깔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된장찌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밥상머리에서, 우리 밥상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어떻게, 아침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저녁. 밥을 먹을 때 밥상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야? 물론 밥이 있어야지, 밥상인데. 밥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수저젓갈도 있어야지. 자, 밥상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김치하고 국이나 찌개예요. 자, 여러분들 밥상에서 국이나 김치찌개 빼고선 밥상에 차려도 어때요? 먹은 것 같지가 않죠? 썰렁해. 이거 먹은 것이 아니야. 그 이유는 그게 중요해.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국이나 김치, 찌개의 공통점. 그거는 만들 때마다 맛이 달라요. 자, 여러분 김치 어때요? 오늘 만들고 내일 모레 맛이 또 달라지죠. 또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또 달라. 작년에 담은 김치하고 금년에 담은 김치 맛이 또 달라요. 맛이 계속 변화가 돼, 김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내내 먹고도 안 질려요. 즉 맛이 항상 똑같았다면 어떨까요? 아마 한 일주일, 열흘 계속 먹으면 물릴거려. 질려요. 맛이 없어져. 그런데 김치는 계속 맛이 변화가 돼요. 만들 때마다 다르고 만들고 나서도 맛이 다르고 배합 조건 아마 전국에 있는 김치 다 모아놔도 맛이 다 다를걸.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고급 문화예요. 학업 문화와 고급 문화의 차이는 학업 문화는 맨날 똑같은 거야. 샌드위치 같은 거 맨날 똑같잖아. 고급 문화는 만들 때마다 맛이 다른 거야. 그게 고급 문화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급 문화와 학업 문화의 차이가 뭐냐? 학업 문화는 맨날 똑같은 거고 고급 문화는 매번 달라지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고급 문화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김치를 먹고도 안 질려요. 또 마찬가지야. 국이나 찌개는 어때요? 만들 때마다 그것도 매번 달라요. 재료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콩나물국이라 하더라도 무지 단순하다. 콩나물국에 콩나물하고 뭐 파, 마늘, 뭐 물 이거밖에 더 들어가요? 소금 약간 뭐 기타 등등. 그런데 맛이 매번 달라. 희한하게도. 콩나물국도 달라. 그렇게 재료가 단순한데. 하물며 온갖 찌개들 봐봐. 맛이 계속 달라지죠. 그게 고구마.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국이나 찌개, 김치를 먹고도 안 질려요. 1년 내내 먹어요. 1년 내내가 뭐야? 평생 먹지. 여러분들이나 나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죽는 날까지 계속 먹어요. 이 얘기는 뭘까? 우리는 입이 계속 고급이라는 거예요. 맛이 항상 똑같은 거 먹으면 입이 단순해져요. 입맛이. 근데 우리는 수준 높은 거, 맛이 다른 거 계속 먹다 보니까 입이 고급화가 가능하다. 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김치나 국, 찌개에 가장 끓이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물이에요, 물.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물이 안 좋으면 찌개나 국이 맛이 없어져요. 당연하겠죠. 김치도 어때요? 김치도 사실은 배추에다가 뭐 절이고 뭐하고 하는데 그 물이 안 좋으면 김치, 김장 맛이 안 나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뭐 배추 얘기 내가 잠깐 할까요? 이 중국은 물이 안 좋아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땅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이 안 좋아서 맹물 그냥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차 문화가 발달하죠. 그죠? 독일은 어때요? 맥주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맹물 대신 그걸 먹어야 되니까. 맹물 먹으면 배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먹는 거야. 우리는 맹물 그냥 먹어도 돼. 물이 좋으니까. 근데 그 중국에서 똑같은 배추죠, 배추. 배추는 기를 때 맑은 물을 줘야 배추가 단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가서 배추 날로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나라 배추 단맛하고
달라. 우리나라 배추는 단맛이 나요. 근데 중국에 가면은 날배추를 그러면 단맛이 안 나. 푸석거리고. 절임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절이기 전 거 날배추를 먹으면 다르다. 왜냐면 배추는 맑은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밥상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국이나 찌개. 여기도 된장찌개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이건 뭐야? 야, 이건 뭐 무슨 찌개야? 맛있게 생겼네 이것도. 또 이런 뭐 순두부찌개 참 맛있게 생겼고, 뭐 이런 뭐 찌개 종류. 그래서 이런 찌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상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수저젓갈이 나와요. 전 세계를 또 다 털어서 쇠수저와 쇠젓가락 쓰는 나라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국물 문화가 아니에요. 물이 안 좋으니까 찌개나 국이 앞서요. 끼케야 뭐 스프 정도 뭐. 근데 우리는 어때? 뜨거운 국이나 뜨거운 찌개를 먹어야 되니까 쇠젓가락이 필요한 거예요. 쇠숟가락. 쇠숟가락에 맞춰 쇠젓가락이 나온 거지. 물론 젓가락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주로 면발면서 이제 대나무 젓가락 쓰고, 일본은 그 삐뚤한 거, 생선에 발라 먹기 위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쇠젓가락은 아니에요. 그죠? 쇠젓가락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콩을 집에서도 여러분 아세요? 쇠젓가락으로 콩을 우리는 잡을 수 있어. 그죠? 어때 못한다고요? 못하면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보다. 농담한 거고요. 어쨌든 전 세계를 다 털어서 콩 있죠, 콩. 조그만 뭐 완두콩이든 뭐 이런 콩들 있죠. 그 콩을 쇠젓가락으로 잡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못해요. 딴 사람 가르쳐주고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손재주가 좋아요. 감각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손 감각이 제일 뛰어난 게 우리나라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자동차죠, 자동차 신차를 만든 새로운 차를 만든 그러면 신차 테스트를 해요.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서 소리, 감각, 느낌으로 이거 엔진 어디가 이상 있다. 좋다, 나쁘다를 딱 발견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신차 테스트를 하는 드라이버, 즉 운전사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감각이 세계 최고니까. 느낌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 걸 우리는 더 훨씬 잘한다. 그래서 누구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양궁을 잘하는 이유도 감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뭐 골프도 그렇고 뭐 이런 감각이 요하는 거 우리는 상당히 잘한다. 느낌이 뛰어나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는 고급 문화이기 때문에.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KTX 타보셨죠? KTX 탈 때 정방향이 좋아요? 역방향이 좋아요? 대부분 정방향을 좋아할까. 역방향 타면 뭔가 탄 것 같지도 않고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 KTX 한가운데 보면은 테이블 하나고 서로 마주보는 자리 있죠? 네 자리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단체로 할 때 가끔 사람들이 탑니다. 고스톱을 칠 때 내가 딸라면은 나는 정방향에 앉고 상대방 역방향에 앉으면 내가 딴다는 거예요. 역방향에 앉은 사람들이 이게 집중이 안 된대. 그래서 고스톱을 못 친대요. 평상시엔 잘 치던 사람도.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합니다만 여러분들 어쨌든 타보면 알아. 역방향은 싫어해. 그죠? 그런데 KTX가 처음에 어디서 들어왔죠? 프랑스에서 들어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왜 역방향 왜 싫어? 왜 나빠? 라고 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여긴대요. 정방향과 역방향의 차이가 없대요. 타고도 느낌이 없대. 우리는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프랑스 사람들 주식이 뭐예요? 빵이죠, 빵. 빵은 어때요? 많이 굽냐, 덜 굽냐, 뭐 이런 차이지. 맛이 거의 비슷해요. 뭐 잼 발라 먹어도 잼 맛도 거의 비슷해. 그죠? 우리나라 같이 김치나 국이나 찌개 같은 계속 맛이 변화가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전 세계 최고다.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감각 익히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과 연습을 한대요. 콩을 쇠젓가락 잡는 연습 계속 시킨대. 그래서 그거 뭐 많이 쇠젓가락 잡는 사람한테 뭐 상금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손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좋아서 찌개나 국을 먹었고, 또 찌개나 국을 먹기 위해서는 쇠숟가락이 필요했고, 쇠숟가락에 맞춰서 쇠젓가락이 필요했으니까 손 감각이 우리는 전 세계 최고가 되더라. 물론 입맛도 세계 최고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제가 수저젓갈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수저젓갈은 쇠숟가락과 쇠숟가락 쓰는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뒷동산에 가든지 금강산에 가든 설악산 가든지 뭐 인왕산 이런 산천 많이 보죠. 얘가 나무도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이 졸졸졸 흘러요. 그죠? 뭐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참 근데 전 세계를 다퉈서 이런 나라 또 드물어. 중국 가봐요? 이런 나라 이런 산이 있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금강산 보고 뿅 간다는 거죠. 설악산 보고 뿅 간다는 거예요. 암산과 토산이 어우러서 같이 어울려서 우리 나오죠. 우리는. 자, 산이 있는데 다 흙으로만 덮였다. 그럼 못생긴 산이에요. 토산이라고 그러죠. 또 다 바위로만 됐다. 삭막한 거야. 바위와 흙과 나무가 저절로 어울려져서 물이 맑은 동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다. 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세계 수도, 서울이라고 그래서 수도, 중앙행정부가 있는 도시에 수도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등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있느냐? 그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중에. 우리나라 서울 어때요? 시내버스 타고 북한산, 관악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을 넘을 수가 있어요. 등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내버스를 타고, 즉 30분, 1시간을 가서 등산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강이 또 있어요. 물론 강은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강과 산이 같이 어우러진 나라. 그리고 산도 그렇게 이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 우리가 사실은 대단한 나라인데 그거를 좀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게 좀 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여기 뭐 약수터가 물이 흐르고 물이 졸졸 내려가는 약수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물이 좋으니까 곳곳에 가서 우리는 약수터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동네 뒷산에 가봐요. 다 약수터 있어. 그 물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그래요. 금수. 짐승 금수가 아니라 물수자리 거기는 정말 좋은 나라야 우리가.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는 알고, 물론 요새는 이제 산업화 가 되다 보니까 공해 때문에 물이 좀 오염된 게 좀 있고, 또 원체 사람들이 산에 많이 가다 보니까 오염된 게 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이 좋은 나라다. 이제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는 서양에서 물을 수입해 먹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볼 때는 참 좀 물음표는 찾아야. 물이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인데, 제일 맛있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 수입해서 먹어. 참 좀 그래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소가 있어요. 흔히 예전에 보면 이거 광우병 파동 날 때 참 웃긴 얘기 하는 거지. 근데 그건 내가 언급할 바는 아니고, 어쨌든, 부안해동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소를 봤을 때 소의 살코기를 먹으면서도 곳곳에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먹어요. 또 재밌는 거는 옛날 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유학생들이 서양에 유학을 가잖아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요 소꼬리나 소족, 소머리 다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로 얻어다 먹어서 대요. 옛날에. 물론 지금은 돈 받고 팝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해서 소꼬리도 먹고 소뼈도 먹고 소족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 이런 생각이 없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제, 못 사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흉년이 들었다는 기근이 들었을 때,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죽은지 아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 때, 흉년이 들었다, 전염병이 돌았다, 기근이 들으면 몇 퍼센트 죽었을까요? 대략 추정 침례는 5%가 죽었대요. 자, 서양은 어땠을까요? 흑사병이 돌았다든지 기근이 들으면 몇 퍼센트 죽었죠? 30%가 죽었어요. 자, 30%가 죽는 나라하고 5%가 죽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았을까요? 국민 수준이 높았을까요?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 조선시대 때 한문이 어려워서, 한자가 어려워서 문맹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도 많았어요, 문맹이. 그런데 문맹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셨어요? 대략 추정치입니다만 대략 10명 중에 6명의 글자라고 4명의 글자를 몰랐대요. 다시 말할게요. 대략 추정치입니다만 10명 중에 6명의 글자를 알고 4명의 글자를 몰랐대요. 반면에 서양은 어땠을까요? 프랑스 같은 건 어땠을까요? 100명 중에 95명이 까막눈이야. 글자를 5%만이 글자를 알았어요. 자, 5%가 글자를 아는 나라하고 60%가 글자를 아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수준이 높았을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옛날 프랑스 군대가 우리 강화도 침략했을 때 어땠죠? 프랑스 군인들은 글자를 몰라요. 총 들고 싸우기나 했지 글자를 몰라요. 근데 집집마다 강화도 우리나라 집을 쳐들어가 보니까 집은 초가집이야. 쓰러져가. 그런데 집집마다 책이 다 있고 족보가 있고 뭐 소학책이라든지 대학책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인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집은 쓰러져 가는데 집집마다 책이 있느냐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어떤 외형으로 보이는 거, 저 서양 가면은 엄청나게 궁궐을 화려하게 짓고 해놨죠. 그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소박하게. 왜냐면은 임금이 화려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소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수준을 높여요. 즉 우리나라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배치를 해놓고 배려를 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서당을 만들어서 예전에 문맹률을 줄였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알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죠? 집집마다 논문집을 내는 게 영광이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에 논문 쓰는 교수님들 그런 논문집을 집집마다 내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무슨 문집 해가지고선. 그리고 문집을 내야만 행세를 했어요. 그게 없으면은 이게 양반 대접을 못 해준 거야. 사대부지만 양반이지만 진정한 양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있는 건도 머리 짜내고 공부를 해서 논문집을 내도록 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회갑대라든지 진갑대, 책 만들어서 봉헌하고 책 반파 이런 거 나오죠.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지금도 어때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대필로 쓰는 겁니다만 상당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만 어떻게든 책을 출판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 그래야 뭔가 행세를 하니까 최소한도 박사학위도 받고 명예박사지만 받고 책도 내고 하는 그게 풍습이 남아 있는 거야 아직도. 다시 말할게. 우리가 문물을 우리는 숭앙했어요.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과거 있죠? 시험을 봐서 과거급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료를 등록. 그게 언제부터 했을까요? 고려시대 때부터. 1000년 전부터 우리는 과거를 봐서 등용을 했어요. 전 세계를 다 털어서 과거를 봐서 일반 백성이, 일반 서민이 시험을 봐서 갑자기 장관이 된다. 아니면 고급 관료가 된다라는 게 가능했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유럽은 거의 없었고 중국은 원체 땅 떨어 넓으니까 그냥
그 호족들, 내지는 그냥 그 지방 이게 일부 과건이 있습니다만, 그게 흔한 건 아니고, 우리는 문을 숭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를 봐서 등해.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에 걸쳐서 역사가 왔어요. 공부를 하면은 출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1000년 전부터 과외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교육이 그때부터죠. 1000년 전부터. 그래서 사교육의 뿌리가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근데 미국 같은 건 어땠을까요? 불과 200년 나라죠. 그죠? 그리고 거기는 과거 봐서 급제했었나? 안 그래.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야, 공부하는 게. 그 대신 그건 시스템이 잘 돼.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잘 쓰고 시스템이 돼서 미군도, 그런 면에서 미군도 대단한 나라지. 뭐 그건 또 인정해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또 대단한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어떻게든 찢어지게 가난해도 공부는 했고, 내는 고생해도 자식은 공부를 시키는 게 전통이에요. 왜 생겼느냐? 1000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약간 얘가 그 옆으로 샜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가난했다. 물론 지금보다는 가난했어. 그런데 서양은 더 가난했다. 백성들은. 우리는 더 잘 살았다. 문맹률이 훨씬 적었고 우리는 문화국가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소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만, 내가 사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상식을 좀 풍부하고 좀 뭔가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괜히 또 왜 수업 나가다가 왜 딴 데로 쓰느냐 이렇게 그 딴지 걸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우리나라는 이게 다려, 우족이나 소머리나 소꼬리를 많이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물이 좋아서 이거를 먹었던 거예요. 서양에서는 물이 안 좋아요. 그죠? 물이 안 좋으면 요리를 어떻게 먹을까요? 자, 물이 안 좋다. 요리 어떻게 먹죠?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날로 먹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물에 끓여 먹을 수가 없어. 물이 안 좋으니까. 불에 구워봐. 단순해. 덜 굽냐, 많이 굽냐의 차이지. 그렇게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요. 우리가 국 끓일 때 봐봐요. 재료에 따라 비해서 맛이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깊은 맛이 나요. 그 뼈, 어릴 때는 푹푹 삶아봐. 그 깊은 맛이 나죠. 그 맛 진짜. 즉, 서양 사람들은 소머리나 소꼬리를 물이 안 좋으니까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봐. 소꼬리 불에 구워봐. 먹을 거 있어요? 아예 소족 기름에 튀겨봐. 먹을 거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버린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고기를 날로도 먹고 회로도 먹어요. 그죠? 맛있지. 육회. 또 고기 끓여서 불고기에서 양념으로 해서도 먹어. 푹푹 삶아서도 먹어. 또 뼈 푹푹 삶아서도 먹고 별거 다 해 먹어 우리는. 즉 소를 먹는데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거짓말 조금 못하고 발톱만 버려. 무스갯소리고 어쨌든 버리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푹푹 삶아서 다 먹어요. 즉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소꼬리나 소족을 먹은 게 아니라 음식문화 수준이 높았고 물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다양하게 해먹었기 때문에 소꼬리나 소족도 먹었다는 얘기지 가난해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서 소꼬리 먹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무식한 얘기고 그게 대표적인 식민지 사관이에요. 그런 식민지 사관에 때문에 엉뚱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최소한 내 수업 들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를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김치 담글 때 어때요? 물김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참 대단하죠. 물김치.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 김치국물도 없다. 이 김치국물이 어때요? 또 우리는 김치에다 어때든 고추가 들어온다면 고추고,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전 세계에 동시에 퍼졌어요. 고추가. 그래서 그 고추가 전 세계에 동시에 퍼졌습니다만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고추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또 고추가 맞나 봐. 고추를 심었더니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맞아서 고추가 품종 분화가 제일 많이 됐어요. 즉 단맛도 나고 분화가 잘 돼서 기후 풍토에 딱 맞았나 봐. 그래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나라 고추가 전 세계에서 또. 참 희한하죠? 원산지는 미대륙인데 맛있고 분화가 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음식 문화에 응용되는 또 우리나라. 여러분들 밥상머리 봐봐요. 밥 먹을 때 고춧가루 안 들어간 게 있나?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죠. 물론 안 들어간 것도 있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추를 사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김치를 담글 때 젓갈을 쓰기 시작했어요. 즉 고추는 젓갈, 여러 멸치젓갈, 새우젓갈 이런 얘기하죠. 젓갈의 산패, 쉽게 말하면 고기 종류는 썩어요, 썩어. 그 썩는 거를 막아주는 게 고추예요. 그 고추에 펩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고기의 산패를 막아줘요. 그래서 김치에 고추를 사용하고서부터 그때부터 김치는 식물성과 동물성이 다 들어가는 종합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국물이 맛있어지죠. 김치 국물이. 그래서 그 국물만 먹고도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런 나박김치 같은 거 얼마나 해서 국물 맛있죠. 이런 열무김치라든지 배추김치도 이 국물 맛이에요. 물론 일본도 김치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거 비껴간 겁니다만. 근데 거기는 국물 다 버리죠. 그구나. 그거는 물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물이 좋아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그래서 김치에서 또 제일 중요한 물이에요. 물이 좋아야 김치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추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자, 여기 참 아주머니가 참 밥을 맛있게 푸시네. 예, 가마솥에 참 맛있게 생겼습니다만. 이 한정식에 가면 이렇게 반찬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음식 낭비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옛날부터 먹기 살기 좋아하고 물산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나물 있죠, 나물. 전 세계에서 나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 봄철에 새싹 나오는 거 우리는 다 먹어. 우스갯소리로 봄철에 새싹이다. 다 먹어. 여기 온나무죠, 온나무. 온나무 순도 먹어요, 우리는. 온나무가 얼마나 독성이 강해. 근데 그 독성이 가서 벌레도 못 자라. 또 그 나무라든지 관 같은 거 오치를 칠하다 그러면은 땅속에만 둬도 썩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강해요. 독한 놈이야. 근데 그 온나무 순 우리는 또 먹어요.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나무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나무를 우리는 어떻게 해도 먹을 때 살짝 데치죠. 물이 안 좋으면은 데쳐 먹을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나무를 못 먹는다. 근데 서양 사람들 물이 안 좋으니까 기름에 나물 데쳐봐. 먹을 수 있어요? 맛이 확 떨어지지. 그냥 못 먹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물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갖 나물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이 풍성하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정식집이나 우리나라 전통 식당은 어때? 반찬이 5가지, 10가지 이렇게 쫙 나와요. 물산이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서양은 되게 한두 개지. 2-3개든지. 그죠?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그거를. 근데 우리는 어떠죠? 반찬이 많으니까 나한테 맞춰서 우리나라식 건강 뷔페인 거야. 즉 자기 체질에 맞춰 골라서 먹을 수가 있는 거야. 한정식집에 가서.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나라 한식은 어땠죠? 반찬이 많이 나오게. 그게 낭비가 아니라 우리는 먹을 때 혼자 안 먹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밥상에다가 자기 거를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한식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 낭비가 아니라 우리나라식 건강 뷔페다.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춰서 골라서 반찬을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다. 골고루도 먹고 자기한테 맞는 건 더 먹고. 그리고 그제 또 그런 밥상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야? 국이나 이런 찌개가 반드시 나오죠. 국물김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뭘까요? 물이 좋아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먹는다. 물론 아까도 했잖아요. 밥을 만들 때도 물이 중요한 거죠. 나는 이제 이런 미역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출산할 때 우리 뭐 먹죠? 미역국 먹죠? 그죠?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해조류. 미역, 김, 파래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바닷가에는 다 나, 전 세계에서. 근데 그거를 먹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물론 중국과 일본은 우리가 갇혀서 그런 거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똑같이 미역이나 김, 파래가 나오는데 먹는 나라입니다. 우리 김밥 얼마나 맛있어. 그죠? 서양 사람들한테 김을 주잖아요. 그럼 이 시커먼 종이 왜 줬냐고 그래. 먹을 줄을 몰라서. 몰라. 가르쳐줘야 알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 옛날 이런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들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계시면은 1950년대에는 6.25 전쟁 직후야. 그때는 병원이 없었어. 다 부셔져가지고서. 그래서 되게 집에서 출산하셨어요. 그랬다가 60년대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출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역국이 안 나와. 산모들한테. 그래서 60년대 아기를 낳으면은 집에서 미역국 만들어서 산모들 갖다 주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당연했어요. 그러다 이제 70년대 되니까 어땠냐면 개인 병원은 미역국이 나오는데 종합병원은 안 나와. 그래서 그 당시 유행어가 뭐냐면은 아기를 낳으려면은 개인 병원 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미역국이 나오니까. 그러다 80년대 되니까 어땠을까요? 종합병원에서도 당연히 미역국이 나와. 왜냐면 산모들이 자꾸 찾고 먹으면 또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 나오는 거죠. 90년대, 2000년, 2010년대 이렇게 되니까 아직은 일부입니다만 외국에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런 아직은 일부입니다만 산모들한테 그 자궁 회복이나 산모들의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미역이 좋다라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계속 임상 실험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아직은 일부이지만 서양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미역국이 나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출산하면은 미역국. 우리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런 상식이 전 세계를 지배할지도 몰라요. 이 얘기는 뭐냐? 미역은 몇천 년 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미역은 있었어요. 인류 역사 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옛날은 모르니까 나도. 인류 역사가 되기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먹을 수 있는 나라. 김이나 미역, 김, 파래를 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우리나라였다는. 더구나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의학에 응용되기 시작. 미역 만져봐. 얼마나 미끈미끈해. 그죠? 미끈미끈하게 된 여자들이 출산을 하잖아? 그러면 자궁에 어혈이 많이 묻혀요. 그 어혈을 다 내보내줘야 돼. 미끈미끈한 기운으로서 찌꺼기를 다 내보내. 우리도 여기는 밥솥 있지, 밥솥. 밥솥에 밥을 해봐. 그럼 밥풀이 묻잖아. 그러면 밥풀을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 밥솥을 보관을 해야지. 아이, 밥풀 묻어있는데 그냥 보관하면 어떻게 돼? 썩잖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자궁도.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깨끗이 청소를 하고 보관을 했다가 다음 또 임신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청소가 덜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 좀 곤란하지. 그죠? 그거를 도와주는 게 미역. 또 미역국을 먹으면은 자궁 축소도 빨리 되지만 이 유방 발달이 잘 돼서 젖도 잘 나오고 좋다는 거예요. 또 여기 요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미역의 그 미끈미끈한 기운은 우리는 그걸 응용해요. 자, 다시 말하면은 미역을 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의학에도 적용을 시켰고 산모에도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똑같이 미역이 났습니다.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또 아까 내가 나물 얘기도 했습니다만 서양은 어때요? 고사리 안 먹어. 먹을 줄을 몰라요. 고사리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서양 미국인에 대해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고사리 천지래. 그럼 우리는 고사리 뜯어서 먹는데 서양 사람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그 맛있는 고사리도 못 먹어. 물이 좋아야만 먹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대로 반찬을 먹잖아. 그 성인병이 안 걸린다는 거. 그건 다 아시죠? 우리나라식 한식
식으로 궁중식이나 사찰 음식이나 우리는 한식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들은 안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류계층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식당대로 먹을 거라 화두예요. 이 하류 말고 최상류계층. 왜냐면 비싸거든. 우리나라 식대로 밥을 먹으려면 엄청나게 비싸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식대로 먹으면은 비만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순환도 잘 되고.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든 서양을 쫓아서 서양도 고급 문화이고 학업 문화를 쫓아가려고 해요. 쓰레기 문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서양에서 최상류 계층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식대로 할 거라고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또 반대지. 요새 젊은 애들은. 뭐 젊다거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나는 사상의학 교수로서 더구나 이걸 나는 전공한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다 요런 시각이 있구나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우리 문화를 재발견하자. 다시 한번 쳐다보자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좀 미역이 참 대단하다라고 보고요. 자, 이제 다음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미역이 대단하게 미역국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그죠? 아, 맛있게 생겼죠. 여기는 소고기 넣어서 맛있게 생겼네. 이것도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먹는 애들 체질이 달라요. 실제로 미역은 태음인한테 아주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체질은 먹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 태음인 같은 경우는 소고기에다가 미역국은 맛있지만 소양에는 어떨까? 조개국에다 넣으면 돼요. 조개 넣어서 미역국 끓이면 맛있어. 그 조개가 양인들한테 좋거든요. 소음이는 어떨까? 닭고기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미역국이 되는 거야. 즉 미역 자체는 태음인이죠. 다른 채를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미역을 끓일 때 소음이는 닭고기 육수에다 끓이는 거야. 소양이는 조개 국물에다가. 그러면은 미역국이 체질에 맞춰서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설명.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 여러분이 여자다. 그러면 본인이 출산할 것이고, 여러분이 남자다. 그럼 여러분도 부인이 출산할 거 아니에요? 출산한다면 뭘 줄 것이다. 체질에 맞춰 뭘 줄 거냐 달라지는 거야. 산후조리가. 그리고 몸이 건강하냐, 약해지냐도 달라지고. 그런지, 자, 서양보다 우리는 미역국만 하면 됐지만, 미역국도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이냐. 체질별로 다르게 먹자. 라고 하는 것이 화두란 말이야. 물론 미역국을 끓일 때 물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또 다음 볼까요? 자, 아까 전에 김밥. 얼마나 맛있어요? 김밥을 먹을 때, 딱 씹을 때, 김의 그 처음 맛과 그 속에 들은 맛이 좀 달리지. 딱 씹을 때 그 맛이다. 참 희한하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김밥 먹고서 우리나라에서 김밥을 배웠잖아?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그렇게 김밥을 찾는다는 거야. 예, 맛들려면 그게 맛있었거든. 김밥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는 가능한 게 우리나라다. 또 다음 볼까요? 자, 여러분 떡국. 우리나라식 인스턴트 식품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설날이나 뭐 명절 때나 어때요? 손님들 오면 떡국 나오죠? 이유가 있어. 떡은 우리나라식 옛날 인스턴트 식품이라 손님은 금방 끓여줄 수가 있어. 국물만 있으면 금방 끓여낼 수가 있어. 이 떡은 어때? 흰 떡은 이미 익혀서 썰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물 끓여서 딱 간 맞춰서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끓여낼 수 있기 때문에 떡국이 명절 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식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뭐 옛날식 라면이라고 할까? 라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금방 끓여 먹을 수 있나. 그래서 가끔가다 요새 뭐 등산할 때 흰떡 가져가도 떡국 끓여 먹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쉽게 끓여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요령. 흰떡 그냥 먹어도 되고 끓여 먹어도 되고 응용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이 떡국도 물론 뭐예요? 물이 좋아야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물이야 물. 물이 좋으니까 우리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콩나물이 있습니다만, 참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이 콩나물도 그래요. 콩이 우리나라 원산지는 다 아시죠? 어떤 사람 지금 콩이 대부분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원산지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강원도라든지, 뭐, 경상북도 산골에 가면은, 아직도 야생콩들이 자라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전 세계 있는 곡물들 중에 대부분 곡물자루 손을 넣어봐요. 쌀자루든 옥수자루든 손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 따끈따끈해. 근데 콩자루에 손을 넣으면 어떻죠? 시원해요. 다시 말할게요.
콩자루에다 손을 넣으면 시원해.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곡물들에 쌓아놓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주면 썩어. 왜냐면 자체가 뜨끈뜨끈하니까. 근데 유일하게 자라는 건 콩나물이죠. 콩나물 어때 여기 나오지만 잔뜩 쌓아놓고도 물을 줘도 쑥쑥 잘만 자라요. 그래서 콩은 시원해요. 그죠? 그리고 뚫고 나오는 기운도 강해요. 잔뜩 쌓아놓고도 뚫고 나오잖아. 그래서 콩나물국을 먹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뜨뜻한 거 먹으면서 시원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뭐 이러다가 머리에 찌뿌둥하다. 콩나물국 먹죠? 어제 술 많이 먹었다. 뭐 찌뿌둥하다. 다음날 갈증 나잖아. 갈증 날 때 찬물 먹으면 어떻게 돼? 더 뭉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콩나물국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열도 풀어주면서 시원해지면서 그 주독도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그래서 뭐 서양식으로는 뭐 아스파라긴산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식은 콩이라고 하는 건 시원한 기운 때문에 주독을 없애고 속에 그 화독, 그러니까 술독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감기 기운도 없애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풍 걸렸을 때 우황청심하면 얘기 아시죠? 그 중풍 걸렸을 때 우황청심 안에 콩나물이 들어가요. 우리 약으로 써요. 이런 한약재료도 쓰고, 이런 콩나물도 곡물을 잔뜩 쌓아놓고도 물을 줘도 자라는 거야. 이거, 근데 이런 콩나물 길러 먹을 때 물이 안 좋아 봐. 그럼 콩나물 썩어. 그래서 콩나물을 길릴 때 주는 물은 물이 맑아야 돼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콩나물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콩나물 길 줄 몰라요. 그래서 옛날 러일 전쟁 때 유명한 이야기죠. 여순, 중국의 여순, 만주에 있는 여순에서 러일 전쟁이 터져서 싸우는데 러시아가 있고 일본 부대가 포위를 했어요. 도시가 포위가 되니까 채소 공급이 안 돼. 채소 공급이 안 되니까 비타민C 공급이 안 되고, 비타민C가 없으면 괴혈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혈병은 다 쓰러지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 항복을 했어. 그런데 일본 군대 진주에서 보니까 집집마다 창고라는 거 콩이 잔뜩 있다는 거야. 그 콩나물은, 콩에는 비타민C가 없지만 콩나물을 기르면 비타민C가 생겨요. 만약에 러시아 군대가 콩나물을 길러 먹을 줄 알았다면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 얘기는 뭐냐? 러시아 군대 사람들은 콩나물 길러 먹을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 예전에 해상왕 장보고 아시죠? 그 장보고가 해상을 다 제패를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는 콩나물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항해를 할 때, 배를 타고 갈 때 제일 큰 문제는 채소 공급이 안 된다는 사실이야. 채소를 못 먹으니까 사람이 쓰러져. 괴혈병에 걸려서. 그래서 장기 항해가 불가능해요. 장기적으로 배를 못 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콩나물을 길러 먹었다가 배에서. 콩나물 길르면 어떻게 하면 비타민C가 저절로 생겨요. 콩나물에는. 그래서 콩나물 먹으면 비타민C 공급이 되고, 그게 공급이 되니까 튼튼해서 장기 항해가 가능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해적 소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가 해상왕이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콩나물을 배에서 길러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이다 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했으면 콩나물 길를 때도 물이 안 좋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런 뭐 고사리 아까 얘기했었죠. 서해안 고사리 안 먹어. 몰라. 여기 우리나라 중국 일본만이 알아. 콩나물 무쳐 먹고 이런 뭐 나물 별거 우리는 다 해먹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물이 좋아서 데쳐 먹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도 이제 온나무 순해요. 온나무는 얼마나 독한데. 근데 그 독한 걸 어떻게 해? 우리는 나물로도 먹어. 아, 내가 그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초식동물들. 이 초식동물, 노루라든지 토끼 있죠. 토끼 같은 초식동물에 풀을 주는데 물이 묻은 풀, 비 맞은 풀 주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고 설사하면서 죽어, 잘못하면. 다시 말할게요. 초식동물들은 물 묻은 풀을 주면 죽어요. 배탈 나요. 설사해. 근데, 그래서 마른 풀을 줘야 되는데, 이 초식동물들이 자연 상태에 있으면서 살다가 보면 비 왔을 때 먹을 수도 있잖아. 인간이 기르는 건 마른 걸 주지만 그래도 배탈이 나요. 배탈이 났다고 멀리 가는지 아세요? 초식동물들은 배탈이 나면 온나무로 가요. 온나무. 그래도 온나무 잎을 따먹어. 그러면은 온나무 잎이
되게 뜨거워요. 뜨거워서 뱃속이 차고서 먹어서 생긴 배탈을 치료를 해요. 다시 말하면 초식 동물들이 배탈이 나면은 온나무 잎을 먹어서 치료를 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양로로 알죠? 사양로로. 한번 들어봐서 사양.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요새는 동식물 그 수출입 협약이 있어서 이게 함부로 수입이 안 돼요. 보호이게 있어서. 근데 이 사양로로가 사는데 사양로로가 사는 동네에 온나무가 있으면 온나무를 먹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양 효과가 좋고요. 그 노루가 사는데 온나무가 없다. 그럼 사양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양을 사게 된다. 그러면 그 사양노루가 어디에 사는지, 그 사는 동네에 온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온나무가 없다. 그럼 사지 마세요. 온나무가 있다. 이러면 고려를 할지언정. 어쨌든 중요한 거는 초식 동물들은 온나무를 먹어서 치료를 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야. 술 많이 먹어서 배가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술집 아가씨들 보면은 매일 술 먹고 배꼽티 있다 보면 배가 차가워요. 그래서 그 임신,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든지, 또 남자들도 술 많이 먹다 배가 차가워져요. 그런 사람들이 치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딱이다. 온나무를 먹으면 그게 치료가 돼요. 또,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나이가 70, 80 넘으셨다. 그러면 삭신이 쑤시고 냉기, 찬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치료하는 것이 온나무예요. 그래서 삭신 쑤실 때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온나무. 이런 것을 사용. 지금은 온나무에서도 넥시아라는 걸 추출을 해서 항암제로도 써요. 그래서 경희 동서 신한방병원에 있어 고덕동에 있는 거기에서 그 암센터 격에 한의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치료를 할 때 이 온나무에서 추출된 걸로 그 암을 치료하는 때도 응용을 해요. 물론 옛날부터 한약재로 썼어요. 사실 온나무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런 독한 옷을 우리는 나물로도 먹는다. 온나무 옷순을 먹는 사람은 되게 귀해요. 불과 한 일주일 열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고급이야. 온나무 순을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봄철에 밥맛이 없고 기운이 무기라 그래도 옷순 먹으면 밥맛도 나 기운이 발떡 나죠.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 물건이 안 쓴다든지 이럴 때도 많이도 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된다. 자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즉 물이 좋아서 다양한 음식을 먹었고 또 다양한 음식을 먹고 나물을 먹고 국이나 김치 등 발효식품을 먹다 보니까 우리는 입이 고급해서 사람을 볼 때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같이 생겼는데 인삼 먹고 탈이 나고 누구는 인삼 먹고 힘이 났는데 누구는 콩나물 먹고 좋은데 콩나물 먹고 탈이 나더라. 라는 거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시켜 먹고 좋은데 누구는 아니더라는 거라. 누구는 감기 걸렸는데 누구는 땀이 뻘뻘 나고 누구는 감기 걸렸는데 땀이 별로 안 나더라. 라는 거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응용이 된 것이 사상이야기다. 다시 말할게요. 인간이 옛날엔 다 똑같다 생각을 했어. 그런데 차이가 나더라는 거야. 그거를 연구하고 밝혀진 것이 사상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물이 좋으니까 가능한 거야. 여기 이분이 이재마 선생님이시래요. 이게 이제 태양인이신데, 이재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100년 전에 발견하시고, 사실은 이재마 혼자 발견했겠어. 그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그런데 문화적으로 축적이 됐다가 그것을 집대성했다. 재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사상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쭉 강의가 될 거지만, 사상의학은 그 체질 판단이 아주 중요한데, 체형기상론을 보고 용모사기론, 성질대학론, 항리심론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는 것과 정신적으로 보는 것이 합쳐져서 체질 판단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닿는 대로 설명이 좀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체질 판단을 하나로만 본다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체질별로 먹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물이 우리가 좋은데 물도 골라서 먹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밥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차도 나옵니다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그 수정관가? 또 있고, 잘못 눌렀네. 짠. 이게 왜 도중에 안 뜨냐? 내가 이게 슬라이드를 잘못 눌렀고. 잠깐만요. 이렇게 끓여 먹는 방법이 다른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차가 있고, 아이고. 짠, 이게 그냥, 이렇게.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뭐 이제 냉수도 있고, 여기 뒤로 가려면, 이거 슬라이드를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응? 한꺼번에 나오네. 예. 자, 그럼 요거부터 설명해 줄게요. 아까 거는 이제, 뭐, 율무차라든지, 뭐, 이런 오미자차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데, 사실 이제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슬라이드, 내가 좀 작동 잘못해서, 오미자차라든지, 아까 율무차라든지, 이런 냉수,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되게 좋아요. 즉, 태음인들은, 뭐, 나중에도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만, 속열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울결이 돼. 그럼 뭔가 풀어주는 것이 이런까지 가능한데요. 이제 소양인들은 어떠냐? 이런 식혜 같은 거. 이 식혜 먹으면 소양인들은 아주 좋아요. 또 이런 보리차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 즉 소양인들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이제 식혜라든지 왜 이런 거 보리가 왜 소양한테 좋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추후 기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뭐 사실 보리만 갖고도 뭐 몇 줄을 강의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끝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내가 뭐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 모과라든지 솔잎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태양인들한테 좋고요. 요렇게 이제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뭐 먹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하나가 좀 빠졌네. 요거 아까 좀 약간 앞으로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소음인은 약간 이제 따뜻하게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체질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체질별로 차를 먹는 것도 달라진다. 근데 그거는 이제 차차도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오늘의 강의 주제는 뭐냐?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물이 좋았다. 왜? 화강암지대니까. 그리고 물이 좋았고 삼한선이 분명했고 대륙과 해양의 문화가 다 있다. 그래서 음식 문화가 세계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꼬리도 먹었다.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맛이 고급이고 감각이 뛰어나서 사상의학이 나오게 됐고 또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우리는 그 체질별로 그 음식 습성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또 그런 것도 우리는 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장시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실 때 다양하고 폭이 넓게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사상의학을 가르치면서 사상의학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능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또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